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JD 벤스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공격견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트럼프와 판비치 민주당 포켓에서 MLJ의 중심지로 변화하는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인 JD 벤스 상원의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특히 벤스가 새로운 역할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정책 추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JD 벤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부통령으로서 국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많은 내각 후보들에 대해 상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장관 후보 맥 키츠와 관련된 논란은 시작부터 큰 장애물이었는데요. 키츠는 성적 부정 행위 혐의로 인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벤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 과제를 마주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벤스는 선거 캠페인 시절부터 정책 공격견 역할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낙태, 이민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트럼프와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초기에는 낮았지만 정책과 토론에서 보여준 강력한 퍼포먼스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그가 부통령으로서도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스는 상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원의 지지를 끌어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노력 중입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인준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스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국무장관 지명을 적극 지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직접적인 소통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벤스와의 협력에서도 나타납니다. 트럼프는 자주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하는데 이런 점에서 벤스가 트럼프의 스타일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벤스는 국회의사당에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활용해 트럼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벤스의 새로운 역할에는 논란도 따릅니다. 최근 그는 온라인에서 트럼프의 재정 책임자인 그레이스 총 과설전을 벌이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통령으로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의 정치적 강인함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벤스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국회에서의 경험과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트럼프와 의회 간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갈등과 논란은 그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JD 벤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공격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국회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책을 조율하며 미국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JD 벤스와 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플로리다의 판비치 지역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지지자들로 인해 새로운 MLJ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판비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플로리다 판비치는 원래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주요 거점으로 마어라고를 사용하면서 이곳은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어라고는 트럼프의 개인 클럽이자 그가 겨울백악관이라 부르는 곳으로 이미 그의 첫 임기 동안 150일 이상을 보낸 곳입니다. 현재는 그의 내각과 주요 정책팀의 인선 작업이 진행되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팀이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판비치와 인근 웨스트 판비치 지역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마어라고 근처 도로가 폐쇄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30분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피해 다른 다리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의 변화. 주요 호텔들은 외국 고위 인사와 언론인, 정부 관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를 들어 웨스트 판비치의 인기 호텔인 더벤은 1월까지 예약이 꽉 찬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 레스토랑들에서는 시크릿 서비스 요원이 웨이터보다 많을 정도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영향으로 판비치의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수요 급증.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집을 찾고 있으며 일부는 $10,000에서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주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은 중간 가격대의 집으로 $1,500만 주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진출. 팬데믹 이후 헤지펀드 억만장자 캔 그리핀 멀레니엄 매너지먼트, 블랙라크 같은 대형 금융 기업들이 이 지역에 사무실을 설립했습니다. 심지어 벤더빌트 대학은
이 지역의 대학원 캠퍼스를 열 계획입니다. 플로리다는 단순히 트럼프의 거주지상입니다. 트럼프 내각과 그의 직원들 중 약 4분의 1은 플로리다 출신이거나 이 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모두 마어라고 근처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와 그녀의 남편 자레드 쿠슈너도 이 지역에 거주하며 여전히 트럼프 팀에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향력 증가는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반응 일부 주민들은 트럼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비즈니스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교통체증과 인파 증가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트럼프의 후광 효과로 인해 교통이 너무 심해졌다며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팜비치는 이제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미국 정치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 지역에 몰려들면서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가 팜비치와 플로리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